Your readers 팬슈머. 주어진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가 직접 투자와 제조 과정에 참여해 상품을, 브랜드를, 스타를 키워내고 싶다. 상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들. 내가 키웠다는 뿌듯함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구매하지만 동시에 간접과 견제도 하는 신종 소비자들을 일컬어 팬슈머라고 명명한다. 그들은 나에 의해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며 바이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한 소비의 패러다임이 이제 경험에서 관여로 발전하고 있다. 관여에 대한 열기는 선발과 양육, 기획과 제조, 유통과 홍보, 그리고 지지와 비판까지 시장의 과정 전체에 드리워진다. 팬슈머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좋아하고 명분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업의 제품 개발, MD,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트 활동은 물론이고 연예인 팬슈머들은 기획사의 정책과 연예인의 데뷔 여부에까지 관여한다. 최근에는 SNS의 세상이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과 지지도 급증하고 있다. 팬슈머의 성장은 산업적, 기술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가운데 경제의 주축으로 진입하고 있는 밀레니얼과 X세대의 효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인 결과다. 팬슈머를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예도, 마케팅도, 정치도, 그리고 비즈니스도 팬슈머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고객과 함께로는 부족하다. 고객에 의해 좌우되는 팬슈머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성적인 지지와 참여에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첵스 초코의 16년 규제를 규탄한다. 초코주의 타파하자. 이 나라를 혁명하자. 켈로그는 첵스 파맛을 출시하라. 2020년 6월 17일 농심 켈로그의 시리얼 제품 첵스 파맛의 발매가 예고되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야기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심 켈로그는 자사의 시리얼인 첵스의 홍보를 위해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이벤트를 열고 기호 1번 초코맛 체키와 기호 2번 파마 차카 중 더 많은 표를 얻은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 이벤트는 농심 켈로그의 의도가 담겨있는 고객 참여 마케팅이었다. 차카 캐릭터를 고약한 인상의 협박조의 말투를 구사하는 비호감으로 만든 데다가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채소인 파마까지 더해 자연스럽게 체키에게 투표하게끔 유도했다. 투표 초반에는 당연히 체키가 앞섰지만 이 소식이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전세가 갑자기 역전됐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한 홍보에 심기가 불편해진 누리꾼들이 차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차카의 당선이 미력해진 것이다. 투표대로라면 정말로 파마 첵스를 출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농심 켈로그는 누리꾼들이 행사한 중복 투표 4만 2천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하고 ARS와 현장 투표를 추가해 체키의 당선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이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선거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 언급되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첵스 초코 대신 첵스 파맛을 출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에 농심 켈로그는 무려 16년 만에 첵스 파맛을 한정판으로 전격 선보였다. 이때 첵스 파맛의 광고 모델로 가수 태진아를 선정하고 그의 히트곡 미안 미안해를 게시하며 활용했을 뿐더러 너무 늦게 출시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사과 문구를 카피로 넣고 과거 부정선거 논란을 거론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을 캡처해 홍보용 이미지에 넣는 등 자사의 흑역사를 유쾌하게 승화시켰다. 16년 전 과거로 싣고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정한 팬슈머를 되찾기 위한 시도였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첵스 파맛은 우유보다 설렁탕에 말아서 먹는 것이 맛있다는 시식 후기가 SNS에 쏟아지고 첵스 파맛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도 공유됐다. 제품을 미처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분 포장된 것을 구매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는 브랜드 소비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지속 가능한 팬덤이 기업의 경쟁력이 된 시대,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기업의 파트너 역할을 자처하며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로 급부성한 팬슈머들의 뜨거웠던 목소리에 기업은 어떻게 화답하고 있을까? 재출시를 불러온 바이미 신드롬. 2020년 시장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출시된 제품들이 줄을 이었다. 2019년에 한정 출시돼 화제가 된 KFC의 닭껍질 튀김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재출시 요구에 2020년 5월부터 정규 메뉴로 격상되어 다시 등장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일부 KFC 매장에서만 판매되던 닭껍질 튀김은 2019년도 초 한 네티즌이 한국에서도 판매해달라고 KFC에 호소한 결과 국내에서도 먹어볼 수 있게 됐다. 이 네티즌은 닭껍질 튀김을 먹으려고 자카르타 여행까지 계획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전국 불안으로 가지 못했다는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얼마나 맛있길래 해외여행까지 계획하냐라는 궁금증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문의가 쇄도하자 KFC가 정식 메뉴 출시로 응답한 것이다. 닭껍질 튀김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편의점 등의 유사 상품 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팔도 비빔면 액상 소스도 팬슈머들의 요청에 의해 탄생된 제품이다. 이전부터 비빔면에 들어가는 액상 소스만 따로 판매해달라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소스만 구매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기업의 판단에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팔도 측이 2017년 만우절 이벤트로 자사의 공식 블로그에 뉴 팔도 맞는 비빔장 출시라는 글을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격렬히 반겼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으나 소비자들이 반응을 눈여겨본 팔도는 이를 정식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했다. 이후 비빔장 소스는 다양한 맛으로 추가 출시된 만큼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빙그레는 스테디셀러인 바나나맛 우유를 활용한 한정판 제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바나나맛 우유의 상징과도 같은 단지 모양의 용기에서 착안한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로 같은 용기에 새로운 맛과 색을 입히는 것이다. 2018년도에 출시된 오디맛 우유를 시작으로 귤맛, 리치 피치맛, 바닐라맛, 호박 고구마 맛 등을 선보였고 2020년에는 자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캔디바의 맛을 구현한 캔디바맛 우유도 출시했다. 이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상에서는 맛의 호불호 의견과 시음 후기, 레시피 개발 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는데 바닐라맛 우유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정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2020년 여름 CJ 제일제당도 소비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면 요리 전문 브랜드인 제일제면소를 부활시켰다. 2019년 원가 부담으로 단종된 제일제면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재출시를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바이미, 즉 나에 의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즐긴다. 그 영향으로 제품 출시 전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해졌다. 소비자 참여 마케팅의 확대. 기업들이 제품 개선을 위해 고객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랜드월드 SPA 브랜드 스파오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의견을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컬래버레이션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공식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조언을 구한다. 그러한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12월 출시한 스파오 엑스팽수 캘리브레이션 제품 11종은 판매가 시작된 지 단 3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도 남성 캐주얼 브랜드 엠비오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팬슈머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최초 상품 기획 단계부터 밀레니얼의 취향을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품평단을 운영하며 시즌마다 샘플 상품을 실제로 착용하게 한 후 디자인, 컬러, 소재, 패턴 등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상품을 개선했다. LFS 스포츠웨어 브랜드 G 슈어트 스포츠는
고객 의견을 제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 참여 제품 기획단 모집에 나섰다. 특히 유행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패션 업계는 주력 소비자인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제품의 기획과 제작에 녹여내며 팬시머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화장품 업계도 고객의 의견을 토대로 상품을 개선하고 기획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2020년 봄, 이니스프리는 기존 마스크팩에 관한 고객의 생각을 묻고 신규 제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사전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리뉴얼된 마스크팩 제품을 선보였다.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도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 선케어 제품을 개선했다. 선호선이 잘 섞이지 않아 바를 때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흔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화장품 관련 리뷰를 공유하는 플랫폼 글로우픽에는 수많은 제품 후기가 올라오는데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의 의견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능성을 사고파는 크라우드 펀딩이 유통가의 새로운 실험의 장이 되겠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고 기업들은 시장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이 활용한다.